어젯밤에 보낸 카톡? 읽은 표시는 떴는데 답장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도 여전히 읽음만 떠 있고 전화를 걸면 받긴 하는데 목소리가 다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바쁜 건 알아요. 근데 이 거리감은 뭔가요? 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엔 바빠도 한마디는 했잖아요. 이 침묵이, 이 미지근한 공기가 더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혹시 이미 끝난 건가요? 그런데 끝났다는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손을 놓지는 않았는데 힘은 빠진 것처럼. 이게 이별의 시작인 건지 그냥 일시적인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가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차가워졌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그때 내 표정이 안 좋았나? 혹시 내가 너무 집착한 걸까? 아니면 너무 차갑게 굴었나?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차가움은 특정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차가움은 이미 쌓여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차가워진 게 아니라 이미 차가웠던 건데 이제서야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따뜻한 척, 관심 있는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계에 도달한 거죠. 남자가 차가워지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떠났을 때, 두 번째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마음이 떠났을 때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끝내는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상대가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려요. 상대가 지쳐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비겁함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당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안한 마음도 죄책감도 그다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관계가 버거워졌거나 감정이 소진됐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지금 당장 상대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이때의 차가움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태도에서 드러나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당신의 반응에 무관심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슬퍼하든 매달리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죠. 반면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의식합니다. 차갑게 대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차가워진 상대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아직 마음 있어?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요즘 왜 이래? 이런 질문들이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거짓으로라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마음이 떠난 사람도 괜찮아라고 말해요. 아직 마무리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답을 들어도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차가움은 상대의 메시지예요. 지금 나는 이 관계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게 진짜 뜻입니다. 이유가 뭐든 지금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줘. 나한테 관심 가져줘. 따뜻하게 대해줘.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이건 상대가 할 수 없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차가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이 차가움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받아들인다는 건 참고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야.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차가움 속에서 기다릴 건지 아니면 이 차가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떠날 건지. 둘 다 괜찮은 선택이에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지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 맞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차가움 속에서 계속 매달리면 결국 내가 무너져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관계를 지켰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건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이걸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거죠. 이게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게 대하는데 태어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흔들리되 중심은 잡을 수 있어요. 슬프되 나를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게 성숙한 관계예요. 상대의 변화에 나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상대가 떠나도 나는 여전히 나로 남아있는 것. 남자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만 알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본인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나는 이 차가움을 견딜 수 있나? 나는 이 사람을 여전히 원하나? 나는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이 차가움은 끝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시 멈춤의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이건 변곡점이에요.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요? 상대를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내 길을 갈 건가요? 이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차가워진 사람 앞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침묵 속에 있어요. 같은 불안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당신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차가움 속에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 차가움을 지나왔나요?